자, 오늘은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춤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리고 또 축구로 유명하기도 하고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세계 경제 규모가 9위예요. 1.9조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9천억 달러 되는 세계 경제 규모 9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10월에 그 브라질 대통령의 친미 성향의 우파 정부 보소나루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브라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게 등을 돌린 나라들은 별로 재미가 없죠. 중국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브라질도 굉장히 어려웠다가 좌파 정부, 룰라나 이런 좌파 정부였다가 최근에 이제 우파 정부로 바뀌다 보니까 미국으로 도망가던 달러들이 다시 이제 브라질로 들어오고, 미국에서 싼 이자를 가지고 브라질의 비싼 이자, 보통 연 6% 정도, 8% 정도 주던 이자에 투자했다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브라질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어때요? 다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브라질 국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많이 지금 언론지상에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왜 브라질 국채가 중요하냐? 첫째, 연 10%의 이자 소득을 준다. 우리나라 이자가 얼마냐면 2%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비과세예요, 비과세. 우리나라는 세금이 얼마예요? 이자에 대해서 15.4%를 내는데 여기는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국채는 국가에서 국가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국가가. 보통 10년 만기, 17년 만기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거에 대가로 10%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이랑은 중간에 팔 수가 있어요. 이자가 왔다 갔다 하면 채권을 팔면 원래 샀던 것보다 채권을 비싸게 팔 수도 있거든. 그거를 뭐냐면 매매 차익이라고 해요. 매매 차익. 예를 들어 연 10% 이자일 때 1억 원의 채권이었는데 만약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간다. 그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죠. 자, 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금은 안전하고 채권은 불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만약에 5% 이자를 주면 얘는 7%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예금의 금리가 안전한 게 만약 올라가면 얘를 팔고 예금을 사잖아. 근데 얘가 떨어지면 안전하지만 너무 이자를 많이 적게 주니까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결론, 예금 이자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금의 이자가 떨어지면 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돼? 1억에 산 채권이 어떻게 돼요? 2억이 될 수가 있죠. 그럼 2억에 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의 차익이 생겨? 1억. 그 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좋죠. 그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환차익을 볼 수도 있고 환차손을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환율인데 환율은 좀 어려워요. 헤아라라고 그래요. 브라질은 헤알화, 해당화가 아니라 헤알화. 2017년 11월 헤아라가 얼마냐면 1헤아라당 33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 2018년 8월 달에 최저점이었는데 이게 27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려면 원화로 투자하겠어요? 헤알화로 바꿔서 투자하겠어요? 헤알화로 바꿔서 투자하죠. 그러니까 헤알화로 바꿔서 투자한 것처럼 만기가 되면 헤알화를 원화로 바꿔주죠. 만약에 살 때는 330원에 사서 투자를 했는데 만기 270원 받고 내가 받은 거야. 그러면 이만큼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죠? 이게 이만큼 손실이야. 이걸 뭐라 그래? 환차손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이자를 10% 받아봐야 여기서 손해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라당 이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막 10%, 20%, 30%예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보소나루라는 대통령 우파 정부가 태어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지금 11월 달에 2018년 11월 달에 303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제 날짜로. 그러면 뭐야? 손실 났다가 다시 환차 이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손실을 그렇게 봤는데도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세요. 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외채가 많아. 외채. 부채가 많아요. 외국에 빚을 많이 빌렸어. 이게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두 번째는 연금을 많이 줘도 너무 많이 줘. 예를 들어 55세 은퇴해서 연금을 주는데 직전 소득이 만약 500만 원이다. 그러면 80%를 줘요. 58, 45, 450만 원을 연금으로 줘. 죽을 때까지.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도 많이 주지 외채도 많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폭탄이야. 그래서 보소나로 당선된 그 대통령은 이 연금을 어떻게 계약할 거냐,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못 줄이면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순자산, 전체 자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 자산 중에서 한 1%, 예를 들어 10억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심장이 떨리지 않을 정도만 투자하는 상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브라질 국채를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보통 1,000만 원 정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부터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을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투자는 안 하더라도. 왜냐?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죠. 비과세가 되는 게 하나, 둘, 셋이나 있어요. 환율도 공부해야 되죠. 양도도 공부해야 되죠. 이자 소득 비과세도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짬뽕으로 있는 금융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이 되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브라질 국채 한번 투자하시는 것도 공부 관점에서 좋고, 재산을 증식하는 건 좀 더 자산이 많아졌을 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